곧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사회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의미를 최초의 억만장자였던 존 디 록펠러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조 달러입니다. 0이 무려 12개나 붙어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런 비율을 보면 그 규모가 확실히 와닿는데요. 10억 달러가 기독교가 탄생한 약 2000년 동안 흐른 모든 분을 합친 거라면 1조 달러는요, 인류 역사를 헐쩍 뛰어넘어서 저 멀리 빙하기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분을 다 더한 것과 같아요. 10억과 1조,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조만장자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있죠. 그의 회사 스페이스X 가치에 따라서 인류 최초로 개인 자산 1조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려면 우리 역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 존 디 록펠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 조만장자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록펠러가 부를 쌓는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890년에 이미 1억 달러 자산가였고 심지어 불황기에도 재산이 2배로 늘었죠. 그리고 1915년 마침내 1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록펠러의 부를 이해하는 핵심은 단순히 지금 돈으로 얼마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의 재산이 당시 미국 전체 GDP의 약 30분의 1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걸 현재 경제 규모로 바꿔 생각해 보면 1조 달러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사람의 손에 이 정도의 부가 집중된다는 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록펠러의 시대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부는 그야말로 대중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냐면요. 1903년에 한 국회의원이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1,000만 달러. 지금 돈도 아니고 당시 돈으로 1,000만 달러 이상 가진 부자는 공공의 위험으로 딱 규정해버리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분노는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정조준했고 결국 대법원이 독점이라면서 회사를 강제로 해체시켰습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소득세가 도입돼서 최고 세율이 무려 77%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이런 사회적인 분노? 이건 록펠러 가족에겐 정말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그들의 편지를 보면요. 사회가 너무 불안하다. 누가 우리를 암살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이 가죠. 자, 그럼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억만장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결과가 좀 놀랍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절반이 넘는 53%가 여전히 억만장자를 존경한다고 답했어요. 록펠러 시대의 그 격렬했던 분노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억만장자를 존경한다는 응답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만장자들이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만든다. 사회에 기여도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같은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도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어마어마한 부가 가진 본질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 돈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록펠러 아카이브에 아주 흥미로운 편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들 록펠러 주니어가 아버지한테 보낸 집안 지출 내역서 같은 건데요. 거기 이런 항목이 있어요. 아스파라거스 값 11달러 10센트. 아니, 아스파라거스 값이 뭐 그리 대수냐고요? 자, 그럼 이 11달러가 당시에 어느 정도 돈이었을까요? 그때 공장 노동자들이 1시간 일해서 번 돈이 평균적으로 겨우 20센트였습니다.
록펠러 가족에겐 그냥 아스파라거스 값이었겠지만 보통 사람에겐 몇 주치 월급이었던 거죠. 이 대비가 부의 격차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록펠러 가문은 이 막대한 부로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뉴욕의 유엔 본부 부지를 기증했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국립공원들, 박물관들도 그들의 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현대의학 연구에 쏟아부은 돈은 수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인류의 삶을 바꾸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이런 건물 짓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를 바꾸기도 했죠. 독실한 신자였던 록펠러 부자는 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단체의 핵심 후원자였거든요. 결국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 덕분에 미국 전역에서 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그 유명한 금주법이 통과되기에 이릅니다. 한 가문의 신념이 국가의 법을 바꾼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억만장자 파워가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과거 록펠러의 힘이 기부나 로비를 통해 세상을 간접적으로 바꿨다면 오늘날의 기술 거물들은요, 우리가 매일 시간에 보내는 소셜미디어, AI 같은 디지털 세상 그 자체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숙이, 더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죠. 최초의 억만장자는 세상을 바꾸는 동시에 격렬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1000배나 더 큰 부를 가진 최초의 조만장자는 과연 우리 세상에 어떤 변화의 불꽃을 터뜨리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